네, 안녕하십니까. 소셜미디어 태희의 안태희 국장입니다. 삐딱두고 시즌3 두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보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청주시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진 청주 삼겹살거리 상인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아주 MBC 스트레이트에서 재미있는 아주 눈길을 끄는 그런 방송이 됐습니다. 국민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출연했는데 얼굴은 아니고 목소리로 출연했는데 많이 봤다고 하네요. 17%나 시청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랑 만나서 전화로 한 7시간 분량 이거를 이제 반 잘라서 먼저 내보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일단 보신 시청자 소감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저녁을 일찍 먹고 네. 이걸 보기 위해서 네. 여러 사람이 같이 봤습니다. 네. 잔뜩 기대를 했죠. 네.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 충격적인 뭐 폭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침없이 얘기하고 강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 그냥 기대했던 거 예상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뭐 따져볼 건 있겠죠. 네,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도 사실은 가슴이 진정이 안 되는데요. 되게 분노스러웠어요. 네, 기대만큼 이렇게 안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김건희 씨가 그것도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 이제 배우자이긴 한데 그걸 떠나서 성폭력과 관련됐었던 여러 가지 여성 인권과 관련됐었던 이런 거를 정말 너무나 처참하게 그냥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치부하고서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몇 분 정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이제 발언을 한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자한테 1억 원을 주겠다. 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상당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많은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런 건 강하게 그런 인상 받았습니다. 1억 원을 주겠다라는지 안에서 무슨 직을 맡아달라는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캠프 내에서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이제 깊숙하게 관여가 돼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 도사라든가 그죠? 도사. 네. 도사를 자주 만난다든가 자기는 또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무속인에 가깝다 이런 느낌을 사실 강하게 받았거든요. 철학적이라고 누구는 표현하던데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이분이 만약 영분이 됐을 경우에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느꼈던 그 비참한 그런 비선 개입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떠올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도 최순실이 딱 그분 말씀하셨는데 떠올랐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방송 끝나고 나면 밑에 막 댓글들 있잖아요. 네, 사실 네. 댓글들에서 얘기가 많이 이렇게 거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그 인상이 다 떠오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화 내용에 있어서 저는 근데 이게 방송을 좀 이거를 두 가지로는 조금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사실은 김건희 씨가 평소 가지고 있는 가치관 아니면은 우리에 대한 일상에 대한 태도들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관점이 드러났던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하나는 아까 이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줄리에 관한 걸 텐데 그거는 본인의 입으로 내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냥 아닌 것으로 결정되는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사실에 관한 건 본인에 관한 말을 한 부분들이 아직 그것은 밝혀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본인 말로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나눠야 된다. 일단은 결혼 전에 한 사람이 살았던 삶에 대한 부분들인 건데 그것이 만약에 다른 불법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면 당연히 그거는 검증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것은 논의가 되겠지만
사실은 사생활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직업에 만약에 관한 부분들이라면 저는 좀 더 다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보는 겁니다. 거기 이제 녹음 파일에 나오는 본인이 뭐 줄리라든지 무슨 뭐 그 검사랑 뭐 무슨 뭐 그런 관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조금 더 그래도 그걸 검증을 해볼 필요가 남아 있는 본인만의 얘기다. 예, 이런 그거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검증을 하건 안 하건이 아니라 저는 그건 본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냥 진실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확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세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김건희 씨 관점, 가치관의 문제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잘 알고 있지 않나. 뭐 상류층 사회에서 뭐 그런 걸 많이 보고 자연스럽게 이게 좀 언급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줄리 의혹은 사실 저는 관심 없어요. 줄리가 했든 안 했든 나는 관심도 없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했을 테고 뭐 속아서 결혼했다 그러면은 이혼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뭐 민주당이 윤석열을 만들었다. 뭐 또 뭐 탄핵은 뭐 보수에서 한 거다. 적이 이제 내부에 있다. 뭐 이런 정치적인 발언한 그런 것에 대한 그 뭐랄까 시각 어떤 그런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시작할 때부터도 우리 첫 번째 이제 우리 질의에서도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자한테 캠프에 들어와라 네. 라고 하는 그러한 발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그 정치적인 이런 발언들이 개인의 내 생각과 내 그 주장들이 그냥 그대로 뭐 이게 반영이 돼서 시행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듯한 느낌으로 다 다가오잖아요. 네. 배우자 윤석열 후보와 거의 동일시하는 입장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관해서도 많은 부분이 저는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좀 놀랬던 게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다른 건만 별로 놀랄 건 없는데 그 보수가 박근혜를 탄핵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해석 또 이제 뭐 미투도 그렇고 미투도 뭐 진보 쪽에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른 시각에서 해석해내는 거 보고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다. 이분이 향후에도 뭐 이렇게 정치적인 뭐 나름대로 자기 입지를 강화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은 좀 우려됩니다. 우리가 경험도 있잖아요. 뼈아픈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뭐 그런 걸 강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방송에서 MBC의 그 방송에서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가치관 중에서 관점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그 젠더 발언에 관한 거는 분명하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밝혀야지 될 겁니다. 잠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본 기사로는 뭐 그거를 사과했다라고 하는 무슨 뭐 제목을 본 거는 같은데 제가 내용을 자세히는 못 봤거든요. 그냥 그 수준에서 있어서는 안 될 거가 이미 그 안에 안희정 씨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어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서의 미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성폭력에 관한 거, 성매매에 관한 이런 법률에 관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냥 우리 사회에서 있는 거고 그게 돈으로 해결되는 거고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사람들 다시 한번 죽이는 그런 발언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또 다른 사안으로 저는 이것이 문제 제기가 저는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거는 사과로서 끝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스쿨 미투가요 충북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어요. 전국에서.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김건희라고 하는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후보 배우자가 이런 미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상당히 충격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요? 저변에 뭐 어떤 그 의식을 갖고 있는지 뭐 그거는 걱정되긴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방송 내용 보면서 느낀 거는 실제 뭐 그런 경험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상류 사회에서 뭐 들은 얘기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뭐 거르지 않고 표현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실제로 젠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뭐 그냥 법적인 문제 이런 거 가볍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그거는 어쨌든 뭐 심각한 자질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현재로서는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그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김동진 회장님은 뭐 그냥 그 일반적인 남자들의 아니면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도 우리가 가볍게 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으나 이렇게는 가야죠. 예전에는 그랬으나 근데 그 예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와는 저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맞죠. 근데 현실에서는 다양한 어떤 욕구가 서로 충돌한단 말이죠. 그냥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거를. 조장하자는 게 아니고, 그걸 뭐 허용하자, 뭐 묵인하자는 게 아니고, 있는 건 있는 건데, 그거를 이 기자가 편하게 지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본인이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렇다는 거죠. 본인의 알겠습니다. 생각이죠.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본인이 거죠. 들은 걸 수도 있어. 아니, 그냥. 본인의 생각인 거죠. 자, 네. 그래서 이제 어제 MBC 스트레이트가 누구한테 스트레이트를 알렸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송은 다 했고 한 번 더 한대요. 근데 뭐 1탄하고 있었으니까 2탄에서 뭔 내용이 나올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 뭐 공식 선거전이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앞으로 이제 선거 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했던 거, 기대했던 것만큼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잣잔 속에 대포인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의원님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되게 암담했죠. 이 방송을 보면서 어쨌든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젠더 관련한 그런 관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던 거고, 뭐 성폭력에 관한 것들조차도 그죠?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사항들인 거고, 그런 것들을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젠더를 가지고 남녀, 특히 젊은이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좀 더 그 젠더 문제를 국민의힘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네네, 보시는 그렇게 거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그 인간의 존엄성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거. 저는 이것이 어디에서나 다 세워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 방송 자체 하나가 어떠한 것으로 가져올지는 모르겠죠. 네, 그리고 저는 또 그것을 너무 김건희 씨에 관한 좀 이렇게 무슨 뒷이야기라든지 이런 걸로 저는 가는 것도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김건희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도 어떻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국정 운영하는데 지금 뭐 이게 지금 단순히 호기심, 궁금하고 여러 사람이 관심 가지니까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거 말고 뭐 중요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가지고 시간 질질 끌 일도 아니고, 직위를 이용하거나 권위를 이용한 이런 거 막는 쪽으로 제도화하면 될 일이지, 이걸 가지고, 김건희를 요걸 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확대하는 건 저는 국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 그럼 앞으로 한 번 더 남았습니다. MBC 스트레이트가 과연 어떤 식으로 보도되는 게 더 정확한 거냐? 사실은 이게 7시간 분량으로 꽤 일부를 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얘기한 거를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도 좀 헷갈려요. 그래서 앞으로 MBC 스트레이트의 김건희 발언이 어떤 것이 어떻게 보도되는 게 필요한지, 앞으로 대선 선거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선거 캠페인이 전개됐으면 좋을지 이렇게 마무리하는 발언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김건희 씨에 관한 거는 어쨌든 사회적 그런 현재 화제의 대상인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공적인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특히 지금 학력에 대한 거, 경력에 대한 허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제기되고 1차에 한번 이제 사과를 했죠. 그에 네. 대해서. 근데 그거 사과에 한 거가 어떻게 좀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허위로 학력을 하고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라는 거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를 했는데 표정이나 뭐 이제 표현 방법이 보면 진짜 사과하는 사람이 저렇게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건희 씨가 어쨌든 현재 그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행했던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사과를 하고 그것이 허위였다라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저는 당연히 처벌이 그에 대해서 저는 이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방송에 있어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제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회장님 어떠십니까? 본인이 사과를 한 이상 그거에 대해서 책임도 감수하겠다 뭐 그런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가 될지 뭐 정말 그렇게 될지 그거는 이제 뭐 사법부 쪽에서 판단할 문제고 문제가 되면 책임이 져야겠지. 잘못했다고 본인이 인정했으니까 그죠? 그럼 그거는 그렇게 뭐 진행이 되면 돼야 될 것 같고 그거 이외에 김건희 씨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부수적인 거에 매달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런 말초적인 이런 것 쪽에 관심을 갖게 해서 MBC가 한 것도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요란스럽게 할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좀 정치가 특히 대선이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희망, 위로 뭐 이런 쪽으로 좀 본궤도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한 김건희 7시간 뭐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다음 주에 또 방송이 된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이 방송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발언 어느 정도 파급력이 대단한지 한번 확인한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오늘 삐딱 토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